다음 주부터 뉴저지주의 비필수 업소들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초고속 작전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전문직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서류 미비 한인동포 1,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지역 학군들을 돕기 위해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괴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병률이 30배 증가했고 증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국경 폐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교외 지역의 전원주택 매매, 임대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FBI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해킹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2020 인구조사가 다시 10월 31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뉴저지주의 비필수 업소들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오늘 18일 오전 6시부터 모든 비필수 소매점이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필수 건설공사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21일부터 문을 닫았던 모든 비필수 업소들이 8주 만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조건부 영업 허용으로 소매점들은 전화나 온라인 주문만 받을 수 있지만 매장 안 고객 출입은 불가합니다. 사업체 직원은 주문 상품을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비필수 공사 현장의 경우 인력들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자동차 내부에 있을 경우 코로나19 전파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모든 종교계 행사, 학교 졸업식, 영화 상영 등을 드라이브-스루 또는 드라이브-인 방식의 조건부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간 6피트 거리 유지와 차량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ublic health medical experts and the data tell us that it is now safe to do so. So this is how we transition to a safe, smart, and sustainable way of life. We make this decision based on what can be safely opened and operated, and we are sequencing our decisions so we can learn from them and apply these lessons as we move ahead. We want to be quick, but we have got to be right. So today,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I am signing an executive order allowing for the restart of non-essential construction across New Jersey, allowing non-essential retail stores to reopen for online or phone ordering and curbside pickup, and clearly stating that drive-through and drive-in events will now be permissible under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With the first two of these steps, the resumption of non-essential construction and curbside pickup for non-essential retail stores, both effective at 6 a.m. this coming Monday. 또한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사망자 등 주요 수치가 서서히 줄어듦에 따라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망 수치가 인근 타주에 비해 높다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초고속 작전에 돌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끌 책임자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개발 대표를 지낸 몬셉 슬라위를 기용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 경제 반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연말까지 미국인들에게 3억 개 분량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책임자로 기용된 몬셰프 슬라위는 3년 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은퇴했을 때 에볼라를 비롯한 15개 백신을 개발 중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의 전염병 백신 개발을 주도해온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의 릭 브라이트 국장이 좌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과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수차례 공개 언급하자 이에 반기를 들다 인사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전문직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직한 H-1B 비자 소지자들은 세금을 냈다 해도 외국인이라 실업수당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빨리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고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60일 안에 비슷한 일자리를 구해 재취업해야 체류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연방정부에 실직한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데 이어 수주 내에 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에서 OPT 신분으로 또는 H-1B 비자로 변경해서 미국에서 처리하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법 규정에는 OPT 경우에는 90일간 그리고 H-1B는 실직 후에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는데 이 기간 내에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출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직장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사실상 거의 다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다시 학생 비자 신분으로 돌아가서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이때에 꼭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입학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혹시 잠시라면 랭귀지 스쿨도 입학만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58만 명이 넘는 H-1B 소지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도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48,228명이며 이 중 H-1B를 발급받은 한인은 7,120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류 미비 한인 동포 1,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오전 플러싱 사무실에서 서류 미비자, 현금 지원과 펀드 마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방기금 경기부양책 지원이나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에서 소외되고 실직 등의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총 100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일 희망재단 등 여러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유치했으며 마련된 기금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 가정 1,000가구를 우선 선별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Very excited to announce our ambitious plan to raise $1 million to support about 1,000 household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those who are very much impacted by the COVID. So we're very excited and we hope that we can do more for our community in the future.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민권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들과
추후 추가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민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현금 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 수요조사는 이메일과 민권센터 카톡방을 통해 발송될 예정이며 수요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서류 미비 한인은 민권센터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해 5월 20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인 커뮤니티 바깥에서 여러 기금 제공처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서 다행스럽게도 1000가구 정도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재원 조달에 노력해서 이번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좀 더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제한된 숫자의 동포분들만 도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권센터는 100만 달러 기금 조성 외에도 그린라이트 뉴욕, 주택안정 및 거주지 보호법안, 센서스, 실업급여 대행 등 시민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지역 학군들을 돕기 위해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인 밀집 학군인 포틀리와 팰리세이즈 파크이 상위 지원금을 배분받았습니다. 주정부의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포틀리와 팰리세이즈 파크이 36만 3,870달러와 33만 5,555달러를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이외에 리치필드 24만 6,369달러, 레오니아 11만 4,072달러, 에지워러 16만 4,619달러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교육국은 학군별 지원금 책정에 대해 연방정부의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각 학군들은 원격 조정 온라인 수업 기자재 구입 비용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지출들을 충당하게 됩니다. 현재 뉴저지 학교 휴교령은 6월 말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가와사키 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괴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병률이 30배 이상 증가했고 그 증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진이 의학 전문지 랜싯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진단된 어린이 괴질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 증거를 보였으며 코로나19가 가와사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항체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괴질 증상이 심장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며 기존의 가와사키 병에 비해 증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0명 중 5명이 독성 쇼크 증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가와사키 병 환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가와사키 환자의 연령은 3세였던 반면 어린이 괴질 환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5세 이상의 평균 연령은 7세로 조사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 102명의 60%가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 괴질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델라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유타, 워싱턴 DC 등 15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국경 폐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로 국경 폐쇄 조치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며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0일 멕시코, 캐나다와 육로 국경에서 비필수적 여행을 30일간 제한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이후 30일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경에서 여행, 여가 목적의 이동은 금지되고 업무, 무역 등 필수적 이동과 상업적 이동은 허용돼 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명령 초안에는 미국으로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이 더 이상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해당 명령을 연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지난달에만 600명의 미성년 이민자를 국경에서 추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뉴욕, 뉴저지 교외 지역의 전원주택 매매, 임대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전원주택 매매 붐은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면서 생활비도 절약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원주택 매입자들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실직에 대비한 금융자산을 마련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뉴저지 버크셔 해서웨이 부동산 에이전트인 앨리슨 판 레이시는 지난 몇 주간 평소 1, 2년 걸려야 성사되는 매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원주택 매매 열풍이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북부의 고급주택 임대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루소 부동산 회사 아담 페스터 낙 회장은 지난 주말에 수영장이 딸린 7건의 고급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플랫레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 4월과 비교했을 경우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뉴욕 시내로 이주하는 건수는 30%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뉴욕시에서 커네티컷 이동은 80%, 롱아일랜드는 60%, 뉴저지는 43%, 웨스트체스터 33%까지 각각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공식 국호를 사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해킹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FBI는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주체들이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연구기관을 공략하고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는 현재 성배 같은 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주체들은 코로나19 연구 종사자들과 네트워크에서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소중한 지식재산권과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신, 치료제 관련 정보의 절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 국토안보부의 중국을 향한 코로나 백신 해킹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중국 해커들의 백신 연구 절도 시도와 관련해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월 14일로 연기된 2020 인구조사가 다시 10월 31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인구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집계 완료 시점인 7월 31일을 8월 14일로 연장했다가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인구조사는 우편 집계, 온라인 집계, 차후 설문지 발송을 통한 집계, 미응답 가정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정 방문 면접 조사는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인구조사의 뉴욕주의 경우 아시아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인구조사 응답률은 전국이 58.6%, 뉴욕주 53.6%, 맨하탄 49.5%, 퀸즈 47%, 뉴저지 60.4%, 포트리 61.3%, 팰리세이드팍 54.3% 등입니다. 현재 인구조사 캠페인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퀸즈 YWCA,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저지 AWC 등에서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구조사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집계가 가능한 전화를 통해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44-392-2020 전화로 하시면 한국어 집계요원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각 가정마다 인구조사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기나 그런 피해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인구조사국은 변함없이 온라인으로도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동포분들께서는 꼭 인구조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주와 카운티시의 재정이 확보되는 만큼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금 인상이나 주정부 지원금 삭감, 공교육 질 저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용 스파나 보톡스 클리닉 등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진단 키트를 사용한 코로나19 항체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위기 속 공중보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200개 이상 항체 진단 검사 키트 대부분은 FDA 검증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은 결함이 있거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예산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뉴저지에 소재한 비영리 기관에 기부할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자는 최대 $10,000,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0까지 주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시내 도로 12마일 구간의 차량 통행을 추가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퀸즈 플러싱의 노던 블로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 155 스트리트 0.09마일, 137 스트리트에서 메인 스트리트 사이 팩 애비뉴 0.1마일, 써니사이드 39 플레이스에서 43 스트리트 사이 스킬만 애비뉴 0.19마일 구간 등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뉴욕시는 이달 중으로 차량 통제 도로를 최대 100마일까지 구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교육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앞으로 2년 동안 $500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8.82%에서 10.9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85%는 뉴욕주 공립학교에 지원하며 나머지 15%는 뉴욕 주립대학교와 뉴욕 시립대학교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미움은 빼고 슬픔은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기쁨을 더하고 배려를 곱하는 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